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가와 운동 처방 3단원 중에 여가의 이해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는 여가의 이해와 의미와 청소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획과 실행에 대한 준비를 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 처방의 개념과 원리, 절차 등을 이해하고 운동 처방의 실행 및 개인별 적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가 스포츠 실천으로 체력 증진 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진행하도록 자율성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단원의 전체적인 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원의 지도 목표입니다. 단원 지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가의 의미와 청소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획과 실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운동 처방의 개념과 원리, 절차 등을 이해하고 운동 처방의 실행 및 개인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신체적 여가활동과 운동 처방을 위한 정과정, 계획, 실행, 평가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가 이 단원의 지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단원의 내용 구성은 지금 이 단원에서는 5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 단원은 여가 운동 처방이고 여가의 이해와 여가 활동의 실천 방법이 첫 번째 시간에 배워야 될 부분이고 운동 처방의 이해, 운동 처방의 실행 방법, 여가 활동에 통한 운동 처방의 실천, 그 다음에 자율성 높이기,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활동으로 역량을 넓히기,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의 평가 부분들은 이 평가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가의 의미와 청소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획과 실천하는지를 평가한다. 두 번째는 운동 처방의 개념, 원리, 절차를 이해하고 운동 처방의 실행 및 개인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적 여가활동과 운동 처방을 위한 전과정, 계획, 실행, 평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말이죠. 그 과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부분들의 평가 내용의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제 여가 운동 처방 중에 여가의 이해에 대한 오늘 학습에 대한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여가 활동의 개념, 종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여가 활동의 실천 과정인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목표는 여가 활동의 개념, 종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여가 활동은 시대와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모습의 문화적 특색을 보이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대적인 구분에 의해서 고대와 그리고 근대와 현대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요. 고대는요, 우리가 사냥하고 채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여가라긴 개념보다는 생활 중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대에 왔을 때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 분업화로 인한 여가를 휴식의 개념으로 여가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는요, 교통과 정보가 발달했죠. 그렇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만들어지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과거 이것도 현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변화들이 왔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과거를 보면 삼국 시대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겠죠. 그때는 대부분이 제기차기, 널뛰기, 전통 놀이 중심의 여가 활동이 있었고, 자, 현대에는 적극적인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축구, 농구,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모험을 관련된 활동들, 스포츠 참여 활동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출처는 고동우 박사의 여가학의 이해라는 책에서 출처가 된 부분인데, 시대적으로 그리고 그 여가 활동이 어떻게 편찬되어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 중에 한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가 스포츠의 종류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서핑하면서 했던 자료들까지 이렇게 조사한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가지고 요가 활동이 있습니다. 몸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스트레칭성이 강하는 거죠.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있고요. 실외에서 하는 활동이겠죠. 등산,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 중 유산소. 겨울 설상에서 하는 스키, 그리고 윈드서핑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자전거 타기, 또 달리기, 또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스노클링, 그 다음에 야외에서의 캠핑, 그 다음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유연성 관련된, 그리고 요가 비슷한 또 호흡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카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클라이밍이 있고. 이런 어떤 여가의 스포츠의 종류가 현대에는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부분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안에 계속해서 원격 수업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한 시간에 여러분들 필요한 건강과 관련된 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요. 그리고 효과적인 여러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지압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따라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의 미간의 가운데 중심선을 연결하면요, 이 부분이겠죠. 선생님 말하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인당형이라고 합니다. 인당형을 혀를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지그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눌러서 천천히 눈을 감고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좋냐면요, 눈의 피로해소와 두통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작성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가 높아졌는데, 이럴 때에는 이 혈자리를 눌러줌으로 인해서 눈의 피로를 해소시켜주고, 또 어지러움증, 또 머리 아픈 두통 부분이 효과적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인당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오늘 지금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죠. 하나, 눌러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가 활동의 이해 부분인데요. 여가의 개념과 여가 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그 개념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라는 의미는요, 일상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뺀 나머지의 여유 시간을 여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정식적으로 보내야 될 시간 이외에 내가 나만의 여유 있는 시간을 여가라는 개념으로 표현됐고요. 여가의 이제 종류를 보면요, 일단은 휴식활동, 그 다음에 사회활동, 그 다음에 문화예술활동, 그 다음에 여행활동, 스포츠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휴식활동에는 텔레비전 시청, 산책하기, 대화가 있고요. 사회활동에서는 봉사활동, 종교활동이 포함되어 있고요. 문화예술활동 부분에서는 음악, 미술, 무용 등의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및 관람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활동, 스포츠활동에는 다양한 스포츠 참여 또는 관람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 스포츠활동이나 여러분 문화예술활동도 다 여가의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가 스포츠의 장점하고
종류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활동, 여가 스포츠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 그러니까 몸과 그 다음에 정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좋으며 사람들과 함께 실행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감을 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종류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활동의 종류에 따라 자연의 장소에 가야 실천할 수 있는 자연 친화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밀착형은 어떤 부분이고 자연 친화형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봐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생활 밀착형에는 요가,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건강 달리기. 자연 친화형에서는요, 자연 속에 나가야지 가능한 등산, 그 다음에 스노클링, 캠핑, 스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방금 우리가 배웠던 부분인데요. 한번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휴식 활동. 자유롭고 조용한 시간을 즐기면서 일상의 심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죠. TV 시청도 있었죠. 그 부분에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을 보면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행활동에는 우리가 견문을 넓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어 했던 장소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정서를 순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휴식 활동은 아니고요. 얘가 문화예술 활동인데요. 잘못 나왔네요. 문화예술 얘가 그렇죠. 문화예술이죠. 문화예술 한번 작성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를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 예술 감각과 소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여가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바람직한 여가 활동은 삶의 질 향상과 자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여가 활동은 몸과 마음 건강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활의 틀이 형성되어가는 청소년기부터 바람직한 여가 활동의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럼 바람직한 여가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는 여가 활동은 어떤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여가 활동이라고 본다고 하면 나의 짜투리 시간을 삶의 질 향상과 자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으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지 못하게 시간을 보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바람직한 여가 활동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수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정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함으로 인해서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PC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여가 활동이라고 하지만 자, 이 부분에서는 또 많은 학생들이 반발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스포츠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이 그게 나의 여가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 여가 활동이라는 측면은 건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활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활동이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잘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람직한 여가 활동의 실천 방법에서는요, 가정에서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있는데요. 먼저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선택하여 실천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가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항상 아파트 안에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시설을 이용하고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산에 가는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보드게임도 같이 즐기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이제 스포츠 클럽 활동과 방과 활동 등을 통해 또래 집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영어 활동에 참여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오지 못해서 사실 이제 이런 활동들을 못하고 있지만 학교는 스포츠 클럽 활동뿐만 아니라 방과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래 간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교과별로 이렇게 많이 진행됩니다. 특히 체육 활동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자아실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과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다른 교과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에서 개학하게 되면 서서히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하게 될 테인데 이런 활동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을 줬는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부분에서는 요즘 지역사회에서도 여가 시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들에 참여할 기회도 많고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 친화적 여가 활동의 효과를 볼까요? 자연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여가 활동이겠죠. 일단은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연을 떠나서는 인간이 무미건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주는 많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연 친화적 여가 활동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만끽, 많은 사람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개인적인 성취감 향상, 신체활동의 색다른 경험, 스트레스 해소와 흥분과 스릴 경험,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청소년기에 여가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냐 하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창호 청소년 여가 활동 유형과 자아 정체감의 관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인데요. 자기 개발은요, 신체활동 능력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얻을 수 있다. 활기찬 생명에 도움이 되며 학습 효과를 향상시켜주고 학업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가 활동은 생활의 즐거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아 실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책임감과 협동심, 사람을 돕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길러주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수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는 일상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뺀 여유 시간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과제를 작성하면 지금 과제방에 올리든지 아니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과제방에다 올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상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뺀 여유 시간. 어떤 거, 답은 뭐죠? 네, 답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생활 밀착형 여가 활동을 4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식 활동이 있었죠. 또 사회 활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행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 활동이 있었습니다.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4가지 정도만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휴식 활동, 그 다음에 사회 활동, 그 다음에 문화 예술 활동, 여행 활동, 스포츠 활동. 5개 중에 한 4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활동의 개념과 종류 및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가 활동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종류에는 있었다. 그 여가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부분들로 오늘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학습을 정리하니까 좀 이해가 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단원은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학습 마무리에서는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또 코로나19가 준 이제 교훈에 대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한을 통해서 강타한 이후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 가운데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준 교훈의 첫 번째 부분들은 이번에 이태원발 감염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3차 감염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시에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정부에서는요. 적절한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참 위대한 나라라고 이렇게 많은 나라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랬죠. 정직하게 좀 행동하는 부분이 있고 혹시나 그런 어떤 장소에 간 것이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그 태도가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시에 적절한 조치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코로나19가 준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고 3단은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